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지금부터 구성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이 실시되면서 많은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시문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 중 한 명은 신변 처리 어려움이 있고 전학으로 예정인 학생도 중도중복 장애 학생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지도사가 배치되지 않아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제공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때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특수교사가 통합학급에 적절한 지원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을 하여서 즉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통합학급 내에서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신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통합학급 내에서의 참여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변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통합학급 내에서 학생들이 하는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화장실 시설을 편리하게 만들고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게 편리하게 설치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보다 자립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중도중복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기 어렵습니다. 학생은 전학으로 예정이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지도사가 배치되지 않아 학생에게 전반적인 지원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특수교육 보조 인력 혹은 특수교육 교원의 지원을 받아 순회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보다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문에서는 학부모의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부모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교사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장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교사가 학부모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특수교사에 대한 신뢰를 쌓아 학부모의 참여율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둘째, 학부모가 개별화 교육 계획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이 개별화 교육 계획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사전에 조사하여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회의를 잡아야 합니다. 셋째, 학부모에게 개별화 교육의 중요성이 담긴 연수를 사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은 학생들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의 참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연수를 실시를 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NS 등을 활용하여 대체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상대적으로 다른 학부모님에 비해서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줌 혹은 SNS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대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방안을 제공한다면 학부모님들의 참여율 또한 향상이 되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보다 활발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제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생활, 수업,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민주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민주적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 측면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일반적으로 학교 규칙을 제시하게 되면 학생들은 이를 부당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그리고 혹은 학생 주도적으로 학교 규칙을 설정을 하여 보다 민주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수업 측면에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접 교수 모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명시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견학습 모형, 문제 해결 학습 모형 등과 같은 학생 참여형 모형을 조술하고 연구를 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 측면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환경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특성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여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교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교실을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교실을 꾸미고 자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안을 통해서 비민주적인 상황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제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장애 학생 혹은 일반 학생들의 인권까지도 침해받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동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을 받고 있다는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즉시 신고 시스템에 신고를 할 것입니다. 아동은 현재 정신적인 피해와 육체적인 피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성을 보장을 하고 또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신고 시스템에 이를 즉시 신고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 내의 부모와 학생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부모와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학생들의 피해와 고통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학부모와 그리고 또한 학생들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정서적인 불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과 연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동폭력과 가정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 일이며 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